자, 29번은 체크는 할 게 없긴 한데 1번 보세요. 병무청장의 보충력 편입 취소 결정. 이건 당연히 처분이겠죠. 보충력 편입. 이거는 처분을 볼 수 없다. 없다 X.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옆에다 케이스라고 적어놓으세요. 자, 먼저 박스 안에 보세요. 공중보건위, 유명한 판례죠. 공중보건위,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전문직. 공식 나왔어요. 위촉, 해촉, 전문직, 계약직. 네 단어여서 위촉, 해촉, 전문직, 계약직. 결론, 공법상 계약, 당사자 수. 두 가지 기억하세요. 위촉, 해촉, 전문직, 계약직. 네 단어가 나오면 공법상 계약, 당사자 소송. 따라서 처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고, 거기 보충력 편입 취소 결정, 이건 처분인 거고, 거기 2번 보세요. 채용계약 해지.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표시다. 처분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2번은 맞았고. 다음 3번입니다. 공무원 채용계약 해제, 해제 동그라미. 해제에 대한 사법심사에서는 징계 해고와 같이 X. 공무원 징계하고 달라요. 고용계약 해제하고 유사해. 징계 사유에 한해서 효력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아니라고요. 왜요? 2번에서 나온 것처럼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표시 불가하다고. 다음 4번. 채용계약 해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법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5번. 해지. 항고소송 제기할 수 없다. 계약 해지 처분성 인정되는 거 비교 표시하고 두 가지 뭐 있어요? BK21 사건. 두 번째는 산업단지. 우리 시험 봤죠? 산업단지 입주 계약 해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고포상 계약 해지 처분성 인정된 거. 다음 30번은 다 조문입니다. 이건 체크하지 않아도 돼요. 미음번 정도만 유명한 판례니까 대학 총장 학칙 시정 요구. 헌법 소원의 대상이 공권력이다. 뭐 이건 유명한 판례니까 보면 되겠고. 31번. 옳은 니은 디귿법만 체크합니다. 니은번 헌법 107조 2항의 규칙이란 중성간의 규칙,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뭐다? 법규명령 규칙, 형합편 치고. 다음 디귿번 조심하세요. 대법원은 재판의 정지가 된 명령 규칙에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원 판결 형합해. 대법원 판결이 아니에요. 지금 행정소송 규칙 낸 거란 말이에요. 그 취지를 취가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취소, 소관행정처.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바뀌면 뭘로 간다고? 그때는 장관이 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으로. 이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별표 치세요. 그 취지, 취소, 취지는 소관행정처. 취지란 말이 빠지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때는 행안부 장관이야. 니은 디귿법만 제대로 보면 되겠다. 다음 32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체크. 1번, 4번 별표 칩니다. 자, 볼게요. 행정입법 관련해서 1번. 상위법령이 일정한 사안을 하위 법령이 위반했다면 하위 행정입법의 제정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다면 제정 의무가 없는 거지. 제정 의무 인정 X. 즉 집행명령의 집행의 전제 요건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알아두셔야겠고. 이거 행정입법 부작에서 나오잖아요. 행정입법의 제정 의무는 상권분리 원칙에 따라서 헌법상 의무다. 다만 법률 집행의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체크하시고. 다음. 자, 3번 케이스. 처분적 고시가 나오면 이 판례를 써줘야 돼. 처분적 고시가 나오면 이 판례를 써주세요.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이 되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이지만 다른 집행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면 처분에 해당된다. 이거 꼭 적어주시고. 다음 4번. 4번은 체크하고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 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거. 이거 뭐 권리의무를 침해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처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 진료 과목 함께 표시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라고. 글자를 좀 적게 쓰긴 했지만. 판례 번호 적어놓으세요. 2005-2-15168. 넘어갑니다. 다음 33번 옳은 체크하시고. 자, 1번은 케이스라고 적어놓으세요. 1번 거부처분 취소 재결. 재결해서 취소된 경우 취소 재결. 그러면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뭐가? 후속 처분을 다투어야지 재결 자체를 다툴 소익이 없다. 따라서 거기 재결 취소를 통해서 그 인용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없다. 소익이 없다. 왜요? 후속 처분이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 재처분 의무는 신청에 대한 인용 처분 의무가 아니라 가부간의 결정을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후속 처분을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이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소원 사실 실의 동그라미.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 즉 후속 행위를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 보세요.
만약에 얘가 지금 입시에서 사례로 기출된 문제야. 거부처분, 취소 재결. 근데 거부처분이 아니라 어떤 수익적 처분의 취소 재결이 나올 때, 자 이건 알아둬야 돼요. 첫 번째 뭐부터 써야 돼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그러면 재결주의는 둘밖에 없잖아요. 뭐 노동위원회법하고 감사법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원처분주의가 나와요. 그러면 재결을 다툴 수 있는지 대상적 격에서 써야 될 게 뭐예요? 대상적 격에서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19조 단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뭘 언급해야 돼요? 19조 단서에서 말하는 재결을 고유한 위법의 의미. 재결을 고유한 위법의 의미. 거기에 내용상하자가 포함되느냐? 왜냐면 다 내용상하자가 문제가 되니까. 내용상하자 포함된다. 보통요. 수익적 처분에 대한 인용 재결이 나올 때는 원처분주의 재결주의와 재결 고유한 위법의 의미 이 둘만 딱 쓰는데, 그래서 만약에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나오면 대상적 격뿐만 아니라 뭐까지 써준다? 협의에 소의 이익까지 써야 돼. 그래서 소익에 관한 일반도 많이 쓰지 마시고 결국은 소익이 없는 소원 사실 중에 이실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가 발생하죠. 재처분 의무에 따른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 이 후속 처분을 다투는 게 보다 실효적이다. 재결 자체를 다투지 말고. 그래서 결국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대해서 재결 취소를 제기하면 대상적 경우는 충족될 수 있으나 수익이 없는 걸로 가는 거예요. 수익이 없는 걸로. 자, 입시에서 출제된 지 얼마 안 되는 쟁점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거부처분 취소 재결, 재결 자체를 다투지 말고 후속 처분을 다투라. 자, 1번도 케이스, 2번도 케이스. 이것도 지금 여러 번 나왔죠. 특정한 공개 방법을 요구할 법령상 신청권이 있어서 다른 방법을 공개하면 그에 대한 일부 거부 처분을 본다. 2번도 앞에서 여러 번 봤어요. 다음 3번도 지금 여러 번 나왔어. 입법 부작위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대상이 아니다. 추상적이니까. 자, 4번은 케이스. 4번은 우리가 A급으로 찍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예요. 특 A급. 자, 조합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체크하시고. 인가 고시가 있은 이유 뭘 다퉈야 돼요? 기본행위인 관리처분 계획 자체를 항고성으로 다퉈야지. 그러면 이때 조합 총회는 뭐가 돼요? 처분의 사전 절차에 불과하다. 자, 이것도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인가 고시 전에는 총회 의결을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고 그 이후 옆에다 줄 빼고 이전, 인가 고시 이전에는 관리처분 계획을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는데 조문도 적어놓으세요. 행정소송 규칙 19조 3호 다목이죠. 다목. 관리처분 계획이니까. 다목 당사자 소송이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특이급이라고 적어놔야 돼. 시행계획 아니면 관리처분 계획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조합 설립 인가까지 묶어서 같이 될 거예요. 알아두세요. 다음 5번 봅니다. 세 단어만 체크하면 돼. 보상 항목, 손실보상. 보상 항목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보상 항목을 조정해서 보상금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곧바로 보상금 증감으로 가면 돼.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면 여기에 틀린 거예요. 보상 항목에 문제가 있으면 보상금 증감으로 보상금 자체를 변경하면 된다. 34번입니다. 당사자 소송 옳은 체크합니다. 이건 다 알아둬야 돼. 1번 납세 의무 정보 확인. 당사자 소송인데 과세관청 X.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누구예요? 권리주체. 따라서 행정주체 또는 사인이야. 행정주체니까 과세관청이 틀렸고. 다음 2번 당사자 소송에서는 확인액의 보충수 요구하고 그래서 요구되지 않는다 틀렸고. 3번은 옆에다 케이스. 당사자 소송에는 8조 2항에서 민지법 가처분 준용된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고. 다음 답은 그래서 3번이네요. 옳은 거. 케이스로 나올 수 있어 3번은. 다음 4번 당사자 소송은 권리주체 피고 따라서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 보상금 감액 청구하면은 상대방 토지 건물의 소유자 사인이 피고가 되는 거지.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5번도 여러 번 나왔죠. 5번 처음 보는 사람은 체크하세요. 이주대책 보상의 차등이 있는데 희망하는 더 이익이 되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면 옆에다 화살표. 이걸 거부처분으로 보겠다는 거지. 거부처분. 따라서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돼요. 당사자 소송 아니야. 자, 5번이 처음인 사람은 체크해야 돼. 우리 정지문에 다 있는 판례니까 넘어가고 35번. 위법성 판단 옳은. 자, 여기는 니을 미음만 체크하면 되겠어요. 자, 니을은 여러 번 본 지문일 텐데 세 단어 체크합니다. 첫 번째 줄 제재처분. 두 번째 줄 법령상 책임자. 세 번째 줄 고의과실. 고의과실이 없는 위반자에게 부과된 제재처분을 위법하다? 아니라고요.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거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죠. 다음. 자, 미음도 이미 여러 번 나왔어요. 미음은 끝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 심표 다음. 소청 심사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없다? 아니라고 했죠. 실무공방 각하되지 않아. 따라서 법원으로 넘어가면 1심부터 다시 주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는 사실이 나중에 실기한 공격 방어가 되느냐? 안 된다고요.
이것도 지금 벌써 두 번 이상 나온 지문이었어. 다음 36번. 1번, 3번 체크. 1번도 이미 이것도 두 번 이상 나왔어요. 처분 이후에 권한이 승계되면 두 번째 줄 승계한 행정처 피고 승계한 행정처 체크. 그 다음이 시험에 나왔지. 승계한 행정처를 얻게 되면 누가 된다? 3호 귀속되는 행정주체. 자, 이거는 기록 같은 데 나올 수 있으니까 별표 치고. 자, 3번입니다. 인천광역시장에서 사무에 관한 내부임을 받은 북구청장 체크. 그럼 누구 명의로 처분해야 돼요?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처분을 해야 돼. 자기 이름으로 처분하면은 피고는 처분 명의자. 그 다음에 위법성 정도는 당연무효. 이것도 케이스라고 적어놓으세요. 내부임 플러스 자기 명의 처분을 하면 피고는 처분 명의자, 수임 기간이고 위법성 정도는 당연무효. 왜? 무관한죄의 처분이니까. 그런데 여기는 조심해야 돼. 두 번째 줄. 북구청장이 인천광역시장 명의로 제대로 했네. 그럼 명의자인 인천광역시장이 피고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줄. 북구청장의 피고 X. 처분 명의자로 가는 거야. 나머지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4번, 5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분 명의자가 피고다. 다음 37번입니다. 옳지 않은 체크. 기업, 니은, 디귿 체크할게요. 자, 기업원, 기관이 국가사무가 위임되면 경비는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국가가 부담해요. 그런데 네 번째 줄 보면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대적으로 지출한 자의 그침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끝으로 가서 배상 책임이 없다. X. 자, 국가배상에서는요. 배상 책임이 없는 자가 없어. 무조건 다 책임이 있어. 그러면 이것도 옆에다 케이스라고 적어놓으세요. 케이스. 5급에서 나온 적이 있어. 보통 국도로 나올 거야. 국도로. 국도는 국가 소유. 소유자는 국가인데 관리청은 단체장. 자, 그런데 관리가 지금 단체장에게 넘어갔으니까 얘는 기관이임 사무라고 써줘야 돼. 기관이임 사무면 자, 국가배상법 5조 책임. 5조 책임은 사무주체인 국가가 되는 거죠. 6조 1항 형식적 비용 부담자는 그렇죠. 대외적으로 지출한 자니까 지자체가 되는 거고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뒤에서 돈을 댄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대외적 지출자로. 그래서 먼저 뭐부터 써야 돼요? 6조 1항의 비용 부담자의 의미부터 써야지. 형식적 비용 부담자, 실질적 비용 부담자를 둘 다 포함하는 병존설. 병합설이라고 써도 되고 병존설을 취한다. 자, 이것도 사례 대비를 해주세요. 타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이거 A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A급으로 적어놓으세요. 갑자기 쎄한 느낌이 왔네. 왜냐면 제가 왔구나. 왔네. 소스를 제거한 사람이. 그 지방자치법에서 20점짜리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189조 얘기했었잖아요. 189조도 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거 나오면 딱 좋아. 왜냐면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과 국가배상법이 연결돼 있는 쟁점이야. 그리고 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객관식에도 이미 여러 번 나왔고, 이거 두 개 찍겠습니다. 아니, 찍으면 안 되잖아. 189조하고 이거. 우리 정지문 쟁답안에도 이거 있잖아. 그 뭐지? 비용 부담자에 따라서 그 책임 분배하는 거 있죠. 사무의 성격부터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저거 같이 해놓겠습니다. 지방자치법하고 국가배상법을 연결해서 낼 수 있는 유일한 문제야.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 다음 니은번 볼까요? 니은번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관계법규를 알지 못했다면 과실 인정이야. 과실 없다 X. 왜냐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봐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과실이 부정돼. 왜냐면 학습 판례에도 규율되어 있지 않고 근데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 거의 없어. 여러분이 만약에 변호사였어. 그래서 공무원의 과실을 물고 늘어져야 돼. 그러면은 실전에서 딱 이 질문 하나 던지면 끝났어. 제가 볼 때는. 뭐냐면은 좋아요. 학습 판례가 뭐 불문할 수 있어. 상급기관에 해석을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끝인 거야. 결국 해석이 불분명하면 상급기관에 해석을 요청해야 돼. 근데 그거를 안 했으면 그냥 과실로 가버리는 거야. 자, 과실이 인정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 1번은 그냥 조문을 그대로 냈어. 다음 38번. 2번, 4번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어요. 38번은 주의, 위에다 주의라고 적어놓으세요. 5급 공채에서 사례로 나왔는데 교과서에 써있지도 않은 거 내가지고 난리가 났던 문제야. 같이 읽어볼게요. 공항 인근에 거주 중인 갑은 공해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고 해요. 옳지 않은 유언문으로 접근 이론에 따라서 알고 들어갔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어. 감경 또는 면제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 무조건 감면은 아니에요. 예측 가능성을 넘을 정도로 수인 한도를 넘으면 이때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2번부터 보세요. 만약 갑이 공항에 있는 곳으로 이주해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고 접근한 것에 해당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위험원의 접근 이론이죠. 그런 경우는 공항의 소음으로 인한 직접적 신체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없다 X. 무조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을 넘어가면 그때는 배상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4번입니다. 그게 4번이야. 만약 갑이 공항에 있는 곳으로 이주해 들어가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이번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 인식하고 있던 위험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즉 수인 한도를 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히 증대된 사안이 있다면 배상침이 인정될 수 있다. 기억하십니다. 그 기준이 바로 5번에서 말하는 수인 한도 이론이야. 수인 한도도 요즘 팔리는 수인 한도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참을 한도라는 말을 쓰고 있어. 지금은 한자 수인 한도 대신 참고 견딜이라는 말을 쓰지. 참고 견딜 정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실무에서는. 다음 39번입니다. 손실보상 옳지 않은 2번, 3번만 체크하면 되겠죠. 보상합의 내용 체크합니다. 보상합의 하면은 이걸 나중에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확인 과정을 거치면 끝나. 그냥 나중에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리기 때문에 보상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부족해. 두 번째 줄 토지보상법상 기준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를 추가로 보상 합의가 끝났으면 추가는 더 이상 안 돼요. 체크하세요. 2번. 다음 3번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세 번째 줄 끝부분.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손실보상 청구 이거 안 된다는 게 시험에서 손실보상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야. 2번, 3번만 체크하면 되겠어요. 옳지 않은은 3번이네.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 X. 마지막 40번. 자, 40번은 별표 하나 치고 우리 시험에서 좋아하죠, 이거를. 자, 사립학교 교수입니다. 두 번째 줄 해임 처분. 이건 처분이 아니죠. 고용계약 해지에 불과니까. 갑은 소청위원회 해임 처분 취소를 권한 심사를 청구했어요. 옳지 않은 체크합니다. 자, 옳지 않은입니다. 기업번부터 볼게요. 갑에 대한 의뢰 해임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으며 슬래시 이것도 알아둬야겠고. 그럼 뭐가 처분이냐? 소청심사 결정이 처분이죠. 세 번째 줄 결정의 행정처분. 원처분이에요, 얘가.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누가 된다? 위원회, 교원소청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피고는 교원소청위원회. 다음, 갑이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더니 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자, 체크합니다. 기각결정, 원처분이죠. 취소 판결 확정, 그러면 기소유예 발생하겠죠. 그러면 기소유예에 미치는 처분청은 누구야? 기각결정이 원처분, 피고는 누구야? 교원소청위원회잖아. 따라서 기소력이 미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다? 학교법인 의뢰 아니라 원처분청인 교원소청위원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교원소청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꼭 알아둬야 돼. 사립교원 해임, 국립교원 해임. 마지막 정리하는 거야. 소청결정, 교원 소청결정. 얘는 국립교원은 얘가 원처분. 따라서 원처분청은 누구예요? 피고는 학교 법인 또는 그 대표자. 얘는 얘가 원처분. 따라서 원처분청은 교원소청위원회. 만약에 취소 재개로 확정됐어. 취소 판결이 확정됐어. 그럼 기속력은 원처분청 얘한테 미치는 거고. 취소 판결이 확정돼서 그럼 원처분청 이 학교 법인에게 미치는 거고. 그러니까 방금 지문에서는 학교 법인이 지금 의무를 부담한다고 썼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냐면 사립교원이니까 의무는 얘가 지금 부담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나왔던 게 뭐야? 소청 결정이 만약에 취소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얘는 원처분이니까 피고도 다툴 수 있는데 얘는 만약에 취소 결정이 나왔다. 그럼 얘가 행정심판에 제기되니까 기소유예 발생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취소 결정이 나오면 학교 법인은 얘를 다툴 수 없는 거지. 기소유예 미치니까.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예요. 따라서 소청 결정이 원처분일 때는 원고든 피고든 다툴 수 있는데 만약에 얘가 행정심판에 제기되면 취소 제기의 기속력에 의해서 피청구인은 다툴 수 없다는 것이. 네. 자, 그 정도 하고 마지막 3번은 기억해야 됩니다. 3번은 여러 번 나온 거니까 별표 치고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소청심사 결정에서 두 번째 줄 징계 양정 담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해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을 때 을이 나중에 심리한 결과 징계 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위원회 결정을 취소해서 다시 적정한 징계 양정을 하도록 전체를 결과적으로는 타당하더라도 전체를 취소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까지 한 것이 중요하고 내일부터 하는 것들은 이제 짧게 3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